44만 7,900원, 44만 8천원이죠. 이 부근에 주가가 온다면 좀 분할해서 무조건 매수해야 되는 자리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최근에 시장에서 핫한 배터리 아저씨의 종목들을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번엔 배터리 아저씨의 종목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성장성도 분명한데 이제 성장성은 분명하나 언제 사야 하나, 지금 이게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사실 매수 타이밍은 이 배터리 아저씨가 애널리스트 출신이라서 정확하게 잡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매수 타이밍은 애널리스트보다는 사실 트레이더가 더 잘 잡죠. 그래서 트레이더가 될 수도 있고 약간 차티스트라고도 하죠. 이런 사람들이 조금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저는 두 가지 다 공부는 했기 때문에 실제로 투자할 때도 접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엔 기술적으로 밸류에이션 측면은 이미 배터리 아저씨가 다 완벽하게 분석을 해 놓으셨으니까 이번에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사야 되는 타이밍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앞서서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배터리 아저씨가 배터리셀, 양극재, 음극재, 원자재 이렇게 네 가지 섹터로 나눠서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먼저 배터리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배터리셀은 LG 에너지 솔루션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두 번째로 SK 이노베이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배터리 아저씨의 얘기를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전기차용으로 가장 좋은 배터리 폼팩터가 이 파우치형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인데 바로 이 회사가 LG 에너지 솔루션과 SK온입니다. 근데 SK온은요 여기 SK 이노베이션의 자회사고요. 현재 물적 분할 이슈가 있어서 여기 SK 이노베이션 자체가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얘기를 마저 하면 이렇게 이제 파우치형 배터리가 가장 기술력이 높고 이게 왜 기술력이 높냐? 배터리 셀을 감싸는 케이스가 비닐 같은 재질이라 가볍고 부피가 작고 가격도 저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잘 안 찢어지려면 높은 기술력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기술력이 높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 파우치형 배터리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동시에 이게 원통형 배터리까지도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모회사인 LG화학으로부터 이제 기술이 이제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업력이 길고 이제 기술적 장벽을 갖다가 들고 있고 기술적 해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 CNT 도전제 등 다양한 배터리 기초 소재 기술력을 확보해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모든 방면에서 뛰어난 회사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LG 에너지 솔루션 언제 사야 되는데 그걸 한번 놓고 보도록 기업들을 볼 때는 뭐부터 봐야 되냐? 사실 월봉부터 봐야 돼요. 월봉부터 봐야 되는데 월봉에서 가장 먼저 보는 게 여기 매물대입니다. 월봉 매물대를 보는 이유가 뭐냐면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차트상 보이는 부분까지만 매물대가 있는데 월봉 매물대는 상장 이후 매물대를 전부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봤을 때 LG 에너지 솔루션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15.5%의 이제 물량이 여기서 물려 있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샀다 해야 되나?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 물량은 첫 번째로 여기 상장했을 때 물린 물량, 두 번째 이렇게 반등했을 때 물린 물량, 세 번째 최근 이제 물린 물량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구간을 갖다가 뛰어넘는다면 아마 LG 에너지 솔루션은 신고가를 넘어서 쭉쭉 갈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지금부터 LG 에너지 솔루션이 빠지냐라고 했을 때 확정을 할 수 없고요. 여기 보통 5개월 선을 갖다가 잘 지지해 주는지 이 부분을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5개월 선이 중요한 위치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 이제 주봉으로 한번 볼게요. 주봉으로 봤을 때는요. 지금 상승 각도가 살짝 꺾였습니다. 상승 각도가 살짝 꺾였고 추세는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현재 상승 추세를 이탈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상승 추세를 이탈했기 때문에 곧바로 이 5주선이죠. 여기서 5일 이평선이 주봉으로 보면 5주선이니까 5주선 위로 올라오지 않으면 당분간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세는 이 주식에서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심리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 심리의 과열과 침체를 구분할 때 이 보조지표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세 가지 보조지표를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한 개만 보면 잘못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무조건 100% 맞는 보조지표 같은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갖다가 여러 개를 동시에 보면서 확률을 높여 나가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과열권을 이탈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통상 과열권을 이탈하면요. 과거에도 LG인솔이 이렇게 과열권을 이탈하면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 전에도 이 과열권을 이렇게 이탈을 하면서 조정을 받았었고요.
그래서 이처럼 지금도 또한 과열권을 갖다가 이탈하는 지점이 있다. 그래서 조정을 봐야 될 가능성이 높다. 이게 주봉상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일봉으로 보겠습니다. 일봉상으로 볼 때는요, 지지와 저항선이 있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조금 확대해서 보더라도요, 최근 일봉 추세 아까 똑같이 지금 이탈을 한 모습이에요. 이탈을 했는데 그 다음 이제 일봉상 지지선이 이 부분에 있죠. 이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지만 최근에 매수 기회가 한번 있었습니다. 저는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아까 침체 구간, 과열 구간과 반대로 이렇게 파란 색깔 웅덩이 침체 구간일 때는 매수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때가 좀 샀어야 되는 날이었어요. 그리고 그 전에도 보면요, 이렇게 웅덩이를 빠져나올 때가 거의 저점이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구간을 갖다가 노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반대로 또 이렇게 과열됐을 때는 비중을 조금씩 축소를 하고, 사실 100만 원에 사서 뭐 1000만 원까지 갈 때 그대로 꽉 쥐고 버틸 수 있으면 좋지만, 사실 사람이라는 게 빠지면 무서워지고 오르면 왠지 더 갈 것 같아서 사고 싶어지고 하는 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심리에서도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렇게 과열되었을 때는 기계적으로 매도하고 침체되었을 때는 기계적으로 매수하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지표들을 갖다 사용을 하는 거고요. 실제로 이렇게 확률이 높다는 게 보이시죠? 최근에 침체 구간을 찍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시사점이 있습니다. 최근 이 고점을 갱신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점을 갱신하지 못하면요, 여기서부터 하락 추세가 형성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고점을 갖다가 이제 찍고 조정을 받고 반등을 했는데 다시 한번 가열권으로 오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조정을 이렇게 받더라도 어김없이 가열권으로 들어왔는데, 가열권에 못 들어왔다는 말은 매도세가 세가지고 가열권까지 진입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후에는 저점을 낮게 가는 현상이 생기고요. 저점을 낮춰가면서 주가는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세라는 게 중요하다. 잘못되면 이렇게 된 추세를 만들 수도 있고요. 이렇게 추세가 되더라도 사실 어디가 저점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조지표상 매수 신호가 뜰 때는 매수를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53만 1,000원 그리고 44만 7,900원, 44만 8,000원이죠. 이 부분에 주가가 온다면 좀 분할해서 무조건 매수해야 되는 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LG엔솔에 대한 얘기는 마치도록 하고요. 그래서 LG엔솔은 지금 당장 매수할 회사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